이재명 대통령이 출국을 합니다. 누가 가장 좋아 보입니까? 강훈식 비서실장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야, 드디어 가신다. 너무 해맑아 표정이. 대화를 하는데 기쁜 표정을 숨기지를 못하네 이분. 강훈식 비서실장 기쁜 표정을 숨기질 못해. 이 사진이 조금 재밌었고요. 자,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는데 매번 김건희는 백 같은 걸 들고 있었잖아요. 김혜경 여사님은 없어 그런 거. 그냥 단아한 옷차림으로 딱 갑니다. 그래, 이게 품격 아니야. 비행기 내에서 기자들하고 딱 얘기를 하는데 역시 이재명이구나. 기자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계획됐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좀 한번 짚어볼까요? 무슨 대화를 했는지. 기자가 취임하시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첫 순방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때부터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말씀하셨는데요. 국민들도 그러다 보니 한미 간 현안 중에 통상 관세 협상에 관심이 집중. 이번 기회 혹은 이 다음이라도 트럼프 행정부 상대할 때 이것만큼은 꼭 관찰하겠다고 생각해 두신 거 있으신지. 괜찮은 기자도 있어. 그죠? 이거 질문 나쁘지 않죠. 물론 대답하기 난처하죠. 이걸 대답할 수 없죠. 딱 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애둘러 얘기를 합니다. 외교라는 게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에 손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모두에게 도움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정이 없던 인터뷰를 하게 되네요 하고 그냥 합시다 하고 다른 기자들의 질문도 받아버립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자, 가고 있는데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이한주 위원장 신상 관련 의혹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다녀오셔서 추경 관련 국무회의 예정되어 있는데 보편지급, 선별지급 아니면 보편지급 차등 지원 이런 다양한 얘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저는 이 질문도 할만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악의적인 워딩을 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정말 저열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허위 차용증이라든지 아빠 찬스라든지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어. 이 기자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할만했던 질문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추경 관련해서 대답을 합니다. 추경 편성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 자, 이게 소득 지원 정책이냐 아니면 소비 진작 정책이냐 그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소비 진작 정책이면 경기 정책이다. 이게 복지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역차별이다. 소비 진작 측면만 있으면 동등하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 생각하지만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소비 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고소득층에 지원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많고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좀 살펴보겠다. 좋은 질문에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전 국민 15만 원. 25만 원까지는 못 주고 15만 원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50만 원까지. 사실 저소득층은 이 돈 받으면 쓰기 바쁘거든요. 이건 쓰라고, 자영업체 살리고 소비 진작, 승수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뿌리는 거기 때문에 저소득층한테 돈이 가면 일단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승수 효과가 더 많이 돌기는 하죠. 그래서 15만 원에 저소득층 50만 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살짝 섞어가지고 이런 이제 대답을 해주셨고, 곤란한 질문, 총리 후보 문제는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까 이것도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완주 기획위원장은 공직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이긴 한데 그 공직의 성격이 없지는 않으니까 검증하는 건 불가피하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인 설명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국정 지지율 조사 58.6% 나왔는데 수치에 만족하시는지 궁금하고 대통령이 만족하실 수 있는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질문도 할 만한 질문이었어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저는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다. 경기도지사 출발할 때 전국 꼴찌였는데 마칠 때 가장 높았다. 그래서 출발할 때보다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하고 싶은 기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계속 같이 일을 하다 보면요, 잼며들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쫓아다니던 기자들일 거 아닙니까? 준비된 질문도 아닌데 합시다 하고 대화를 하고 질문을 받고 토론을 해요. 와, 이게 된다고? 잼며든다는 겁니다. 아, 이재명은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구나. 굳이 억지로 깔 필요가 없어. 데스크가 시켜서 억지로 까는 기사를 쓰다가도 어느 순간엔 그런 기사들이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있는 본인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기자들하고 문답을 하고 캐나다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니까 캐나다의 원주민 대표가 이렇게 환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호주와 남아공 정상과 회담을 합니다. 남아공 대통령이 너무 좋아해. 기다리는데 계속 웃고 있어. 너무 만나고 싶었나 봐. 너무 만나고 싶었나 봐. 막 엄청 좋아해. 나 깜짝 놀랐네. 되게 기대하는 표정이고 싱글싱글 웃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미 봤지. 남아공 대통령의 이 표정 이거 봤었잖아. 바지 걷어 올린 다음에 메뉴판 보는 거야? 뭐야? 이때가 너무 다르더라. 이게 바로 국격이라는 겁니다. 호주 총리인가요? 네, 하고 만나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다르죠. 느낌이 윤석열 때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남아공의 마라텔라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그리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이름도 어렵네. 모두 한국 전쟁 파병국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파병에 대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참 감동적이거든요.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G20 의장국이라고 해요. 아프리카 최초로 이거 해서 높이 평가하고 11월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그러니까 이제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 기업 투자와 진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한국 기업 진출시켜줘? 알았어. 선 제시해봐. 뭐 줄 거야? 우리가 남아공한테 그럴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남아공 우리 기업 진출하기 필요해? 뭐 해줄래?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외교 아닙니까? 그래서 남아공한테 이런저런 거 막 받아왔어. 그 다음에 또 기업들 만나. 야, 남아공에서 이런 거 해준다는데 진출할 사람. 이런 거 하는 거지 뭐. 앨버니지 호주 총리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전쟁 당시 호주는 많은 수의 파병을 했고 그 공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살아남아 이 자리에 같이 있다.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앨버니지 총리를 만난 것을 계기로 한국과 호주가 지금보다 훨씬 협력적인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앨버니지 총리가 방산협력뿐 아니라 양국 국민 사이에 이익이 되고 협력을 해오고 있다. 에이펙 경주 정상회의 기간에 한국을 방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재명 대통령과 헤어진 다음에 본인 SNS에다가 글을 하나 딱 썼는데 번역한 겁니다. 호주와 한국은 경제적 힘과 지역 안보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캐나다에서 저는 한국에 새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앉아 우리의 파트너십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필수 미네랄, 방어비 기술을 아우르며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통역이 좀 이상해요. 그냥 영어에서 구글 번역기를 쓴 거라. 우리는 우리 지역에 대해 평화롭고 번영하며 안전한 지역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공유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를 만나야 되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조기 귀국을 해버렸어. 한미 정상회담 불발될 듯 이렇게 나오자 댓글을 봤는데 패싱 당했다 난리가 났어. 이재명이 갔기 때문에 뭐 난리가 났어. 생각해봐. 한국은 G7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을 만나도 먼저 만날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없는 데다가 트럼프는 다자회담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딱 양자회담, 단독회담을 좋아해요. 그리고 개망신을 줘버리죠. 남아공 대통령도 개망신을 줬었고
그 다음에 젤렌스키도 개망신을 줬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찍어 누르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를 만나는 게 좀 조심스럽기는 했죠. 근데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난리가 났네. 거기다가 자기 나라에는 노 킹즈 해가지고 트럼프 반대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나요. 한 명은 총 맞아서 또 총격으로 사망을 안 해 시위하는데 야 열병식 했단 말이야. 여기가 북한이냐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가뜩이나 싫어하는 G7 다자회의 중동 문제 있지 자국 문제 있죠 가버린 거야. 런 쳐버렸어. 근데 이거 가지고 한미정상회담 안 만났다 이재명은 그냥 들러리였다 오지도 말라는 거 억지로 간 거다 막 난리가 났어 이 찍들. 그래 그래 그렇게라도 위안 삼어.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됐다고 봅니다. 여기서 어설프게 트럼프 만나가지고 모양 빠지는 건 연출되면 아주 초반에 힘들거든. 트럼프는 기본적인 외교 예절이라는 게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싫어. 거기다가 트럼프가 이재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트럼프는 윤석열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이 탄핵당했고 그걸 딛고 뽑힌 민주주의의 상징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그 이재명을 만나면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 우리도 트럼프 탄핵시키고 빨리 다른 새로운 대통령 뽑아야 되는데 한국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이재명을 만나는 게 달갑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진짜 답답한 게요. 대항마가 없어요. 그리고 저렇게 트럼프가 막 나가도요. 민주당 지지율이 안 오릅니다. 민주당이 너무 개판이 돼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는 모두 즉시 테헤란서 대피해야 한다. 야, 뭔가 대대적인 공격이 있을 것 같은 글을 SNS에 올렸다. 이 정도입니다. 큰일이에요 진짜. 너무 심각해. 자, 그리고 이후에 리셉션이 열렸는데요. 야, 참 좋다. 참 좋아. 사진 찍는데 표정 봐봐. 쳐다보는 표정 봐봐. 다르지? 달라. 캐나다 총리인가요? 외국 얘기를 잘 몰라가지고 분위기가 다르죠? 야, 굉장히 좋은 자리에 딱 서 계시네. 이렇게 배려해줬나? 한복 멋져. 한복도 더 화려한 거 입을 수 있었는데 굉장히 소박한 한복을 입으셨네. 이게 자연스럽잖아. 윤석열은 외국에 나가서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자, 대통령 바뀌니까 이렇게 좋아. 이렇게. 그 소년공 출신, 찢어지게 가난한 그 소년공 출신이 대통령이 돼서 전 세계 선진국 중에 선진국들 정상들이 모인 G7에 갔는데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나? 와, 주눅들거나 이런 모습이 아예 없죠. 자존감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평가했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에 소년공 친구들을 초대한 것, 이거는 본인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자존감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보통은 그렇게 가난한 과거를 지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모른 척하고 자기가 성공했을 경우에 그러고 싶어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지 않는다. 이건 자존감이 매우 높다는 증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의전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 윤석열 정부에 있던 애들까지도 데리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쭈뼛거리거나 주눅드는 모습이 하나도 없죠. 너무나 자연스럽죠. 이거는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라는 자긍심, 본인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러움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복 좀 더 화려한 거 입으시지. 이것도 예쁜데 너무 소박한 거 하지 마세요. 좀 더 화려하게 해도 돼. 화려하게 해도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다.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윤석열은 뭐 해야 될지 그냥 쭈뼛쭈뼛 거리면서 막 이러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좋은 거야. 그래, 대통령 진짜 잘 뽑았다.
잘 뽑았어. 너무 잘 뽑았어.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자, 1박 3일입니다. 바로 이제 오세요. 바로 오셔. 그리고 또 할 일이 태산이죠. 많은 서양의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러웠을 겁니다. 야, 대한민국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윤석열 그거 우리가 만나봤지만 그 등신 그거 서양은요 내각제 나라가 많아가지고 총리들이 오래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만나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정부에 일했던 그 실무진들이 다 윤석열 보고 이재명 봤을 거 아니야. 달라도 다르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윤석열 그 등신 같은 거 패놔가지고 그것도 대통령이라고 와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뿌듯합니다. 집 나간 주모가 돌아왔어. 돌아왔어요. 좀 쉬엄쉬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